네, 덴토피아님, 오늘 출석 1등 하셨습니다. 상균님, 아메리고님, 네, 윤영님 다들 어서 오십시오. 제가 출석 1등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채팅방 기준입니다. 네, 그러면 10초, 15초 후에 시작할게요. 네, 8시 35분입니다. 10월 13일 금요일 대미경제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너무 소원하는 방송, 개인 투자자를 사랑하는 방송, 개인 투자자를 위한 방송입니다. 어제는 다들 또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자 그게 금리, 환율 모든 거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무난했습니다. 자, 어떤 거 언제 어느 정도였냐면요. 미국의 헤드라인 CPI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전반적인 통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전체적으로 볼 때, 네, 전년 동기 대비 작년 9월 대비 3.7% 상승했다. 월가 예상치보다 조금 높았죠. 그 다음에 8월 대비해서는 0.4% 올랐다. 이것도 월가 대비 소폭 상승했습니다. 요거는 좀 금리가 오를 만한 요인이죠. 그 다음에 코어 CPI라고 해서 우리 식품이라든지 에너지 가격은 변동성이 심해서 그거를 빼고 보면은요, 작년 동기 대비 4.1%, 전월 대비 0. 요거는 이제 같았을 월가 예상하고 같았습니다. 패드는 이걸 중시하죠. 코어 CPI를 중시하는데, 이 물가 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주거비입니다. 주거비. 그런데 이번에는 이 상승에는 에너지 가격, 유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국제 유가가 계속 지금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르고 있는 추세. 7월, 8월, 9월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라서 9월도 올랐으니까 여기에 영향을 좀 많이 미쳤죠. 10월 들어서는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영향력, 에너지, 앞으로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또 하향 쪽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10월까지는 좀 영향을 받기는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수치를 두고 아무래도 페드가 코어 CPI를 중심으로 보니까, 음, 그냥 무난했다 해서 이 발표되고는 개장 전에 발표를 했죠. 그래서 나스닥이 개장 후에 뭐 계속 유지를 했었어요. 소폭 플러스 유지하다가, 네, 미국 시장 시간으로, 네, 잠깐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께 도움될 만한 그런 전화라서 제가 방송 전에 방송 중이지만 받았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쭉 가더니 제가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쭉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져서 이거 또 이거 또 많이 빠지나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낙폭을 줄였습니다. 이 원인은 국채금리가 어제 또 올라가지고 어제 30년불 입찰했는데 생각보다 시장에서 예상보다는 낙찰금리가 높았어요. 그래서 금리가 조금 어제 오르면서 요게 근데 따지고 보면 최근에 며칠 올랐기 때문에 좀 숨고르기가 필요할 시점이라서 어, 어제의 이 정도 나스닥의 0.6% 정도 하락은 애교로 받아들일 정도. 왜냐? 보시겠지만 지금 증시가 아시아 증시가 보면 일본 니케이가 지금 6.5% 올랐어요. 10월 5일부터 지금 4거래일 동안. 대만은 3.4%, 나스닥은 4.6% 올랐어요. 근데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네, 그동안 횡보를 쭉 하다가
어떻게 보면 8월, 9월도 횡보하다가 조금 이번에 주춤하다가 확 올라버렸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5.6% 오르, 6.5% 올랐지만 이게 센 이유가 뭐냐면 우리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코스닥은 9월 들어서 꽉 빠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약간 올랐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모양이죠. 일본도 9월에 좀 빠졌지만 따지고 보면 그동안의 상승 분등을 가면 무난하게다가 확 V자 반등 지금 덜 빠지고 더 오르는, 우리는 지금 확 빠지고 약간 고개를 든 수준이라서 일본의 V자 이 급상승을 보면 우리도 충분히 더 올라야 하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뭐 우리가 일본보다 지금 본질적인 요인으로는 나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자, 그래서 계속 드리지만 여기 이제 수급적 요인 때문에 일이 발생한 거지 우리가 무슨 경제적 지표가 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말, 5월 중순의 저점까지도 왔었는데 일본은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뭐 위에서 한 번에다가 충 바로 V자 반등하고 있는. 다른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은 더하죠. 대만은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죠. 안정적 조정세 보이다가 다시 고개를 들어서 대만과 우리를 비교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대만하고 비슷하게 움직였는데요. 우리 정신은 비정상적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빠져 있구나. 그래서 아시아 정치가 일제히 우리보다 덜 빠지고 더 오르는 양상이 일본, 대만도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는 지금 엉망이 된, 중국 때문에 엉망이 된, 맨날 비구이 위한 지금 뭐 디폴트 얘기가 나오는 홍콩 H지수 같은 경우도 이번 달에는 엄청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 정시 전반에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우리 정시는 이걸 보니까 우리 코스닥은 지금 너무 상대적으로 덜 올랐구나.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다. 그러니까 이런 하락 원인이 수급 때문이다. 근데 그 수급이 어떻게 됐느냐? 수급이 이렇게 이제 담보 신용 잔고가 구조해서 8조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최근에 9월 25일 이후에 지금 8거래일 동안 신용 잔고가 8,600억. 그럼 10월 12일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보시면요. 개인들이 참 눈물의 어제 제목이 제가 데일리 제목 눈물의 7,200억, 7천억이었는데요. 정확하게 7,200억 팔았죠. 10월 11일 날. 그러니까 10월 10일, 10월 11일 개인이 특히 10월 11일 날 많이 팔았는데 뭐 개인이 지금 이익 나서 팔겠습니까? 담보 부족 등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될 물량을 7천억이나 7,200억이나 순매도했는데 그게 10월 11일이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신용장고 보실 때 사할 수도 결제 아니냐? 아닙니까? 그럼 10월 11일이 대규모 매도를 했으면 오늘 10월 12일, 10월 13일 이 두 날 훨씬 많이 줄어들겠죠. 10월 11일, 10월 10일, 10월 11일 개인이 대규모 판 게 이때 다 결제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더 줄어들겠다. 신용장고는. 그래서 결국은 이 신용장고 출발점은 에코프로에 대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 대한 담보 부족이 주요를 하면서 2차 전지 여차로 확산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이제 더 이상 어제부터 10월 12일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지난 이틀간 10월 10일, 11일 연이틀 오른 경우가 9월 중순 이후 처음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신규로 다운 담보 부족은 없다. 기존에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먹고 팔아야 할 물량은 다 정리됐다. 그러면 수급이 제가 말씀드린 수급의 진공 상태, 매물 공백 이 국면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추가 상승 더 할 수 있는 환경인데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를 제가 눈여겨봤거든요. 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 한 2% 빠졌다. 이러면 참
우리 반등도 또 만만치 않을 건데 어제 나스닥이 무난히 CPI라는 그 고비를 무난히 잘 넘기면서 오늘 우리 시장은 네, 추가 반등할 수 있는 그래서 추가 반등할 수 있는 근거 첫째 네, 미국 CPI라는 문제를 잘 넘겨서 미국 시장이 무난히 마무리 됐다. 두 번째 아시아 미국도 포함이고요. 전반이 네, 우리보다 덜 빠지고 더 올랐더라. 세 번째 우리 수급이 매우 개선됐더라. 그러면 더 올라야 할 이유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빠질 때 이런 요인이 막 중국처럼 무슨 흥다 사태니 막 이런 걸로 해서 빠졌으면 그런 요인을 점검해야 되겠는데 이제 다분히 수급 문제였는데 수급이 다 해결됐다. 이제는 네, 매물이 없더라. 네, 터지는 매물이 없더라. 이런 상황. 그래서 오늘 시장은 위로 반등을 세게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하는 겁니다. 반가운 얘기인데요. 그 속에서 이제 흐름들 볼게요. 그 속에서 또 개인 투자의 가장 큰 관심이 2차 전지인데, 자, 시사하는 바가, 제가 어제 우리 여러분들께 보내드린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 네. 요 탄산 리튬 선물 계약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런 걸 제가 보내드렸었는데, 자, 이기방, 제가 여러분께 주식 투자에 필요한 정보들만 하루에 몇 개, 저는 리딩 같은 거는 절대 안 한다. 매우 싫어한다. 아시죠? 이기방의 그 입장 번호가요, 16430입니다. 들어오시면 필요한 정보들만 제가 몇 개 올려드렸는데, 어제 탄산 리튬 가격이 상한가를, 선물 계약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결국, 핵심은 감산입니다. 감산. 그런데 이제 2차 전지 전반에 대해서 업종, 업황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2차 전지 쪽은 참담하게 그동안 주식시장이 많이 빠졌는데, 알베말 같은 대표적인 게 수산의 리튬 하는 회사죠. 알베말이 이게 세계 1, 2위를 다투던 중국의 간통 리튬과 함께 세계 1, 2위를 다투는 수산의 리튬 회사인데, 네, 리튬, 탄산 리튬, 수산의 리튬, 리튬 화합물 이런 거 만드는데요. 쭉 빠졌어요. 이게 이제 2차 전지 빠지는데 상당히 큰 영향을 끼쳤죠. 그러니까 지금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요. 당연히 리튬은 2차 전지의 핵심 아닙니까? 얘가 떨어지면 가격이 다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 양극재부터 다들 떨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리튬 가격이 떨어진다 하는 또 네, 수급이 안 맞다 이런 얘기도 되죠. 하지만 이제 요 업황을 제가 말씀드리면 그런 말씀드렸죠. 올 1분기에 중국이 네, 이게 코로나 락다운을 올 1분기에도 했습니다. 코로나 락다운을. 그래서 공장을 못 돌리면 뭐가 됩니까? 네, 재고가 남죠, 회사에. 그 영향이 3분기까지 지금 주고 있다 하는 게 업계 관계자들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4분기부터는 이제 재고가 다 소진되고, 그러면 다시 이제 재고 축적을 해야 되고 하니까 발주가 나오고 하겠죠. 지금 알베말 주가도 이렇게 오르고, 탄산 리튬 가격도 오르고, 근데 어제 탄산 리튬 선물이 상한가 친 게 꼭 감산만의 원인은 아니다. 이제는 2차 전지 업종도 다시 회복 국면에 이 코로나에 따른 락다운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래서 3분기는 대체로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3분기까지는. 근데 4분기부터 이제 2차 전지도 업황이 이제 돌아서는 시점이다 하는 거를 염두에 두실 필요가.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 가지고 고생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는 조금 그렇다고 해서 당장 확 돌아서지고 이럴 거는 같지 않은데, 제가 그동안에 2차 전지를 가장 발목을 잡았던 중국의 락다운 문제가 네, 반응이 다 끝나고 이제는 시장이 서서히 돌아서고 있는 게 이제 탄산리튬 선물 가격 상한가, 그래서 리튬 가격이 서서히 고개를 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식은 미래를 당겨오는 게 현재 주가를 기 때문에 2차 전지 업종도 이제는 좀 바닥을 찍고 돌아서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군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 알버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그런 배경이다. 네.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지금 네, 움직일 수 있는 환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루마니아에서 이런 뉴스가 하나 났었죠. 루마니아에서 이거죠. 루마니아 원전 설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SMR 같은 경우도 2012년에 SMR이 뭐냐면 소형이거든. 소형 한 10만 메가와트짜리 한 요 정도 규모 10만 메가와트 정도 되겠죠. 네. 뭐 하여튼 인구 한 10만 정도를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메가와트 규모는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게 소형 원전이 왜 소형 원전 하니까 안 복잡합니다. 배관이 복잡하지도 않고 여기는 또 네, 그 우라늄 같은 거를 예, 염에다가 넣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형 원자로처럼 막 연료봉이 있고 그게 멜트 다운되고 뭐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고 혹시 그런 일이 없지만 혹시 뽀개지더라도 나오면 싹 굳어버립니다. 안정성이 아주 높죠. 그래서 이걸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가 네, 그 설계를 인정을 받았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뛰어났었는데 네, 우리 정치권들이 탈원전 이러면서 지금 지난달에 제가 깜짝 놀랐더니 지난달에 제 아파트 관리비가 50만 원 넘게 나왔더라고요. 전기요금이 30몇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확 열이 받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있고 되지도 않은 나라에서 무슨 신재생 에너지 해가지고 전기요금이 30몇만 원 나오고 제가 확 열이 받아가지고요.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걸 갖다가 사장시켜버려가지고 너무 답답한데요. 이게 경제 전반에 전기요금은 경제 전반의 경쟁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제발 앞으로 정치하는 분들은 경제는 뭣도 모르면서 경제는 손대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어제 루마니아의 원전 설비 협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이 부분 본계약하려면 내년쯤 걸리겠지만 네, 거의 된 거랑 마찬가지라서 그렇다면 원전 관련주 원전 관련주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한전 기술이 제일 핵심입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는 한전 기술 여기 있네요. 한전 기술 그다음에 한전 산업 KPS 이런 것들은 이제 원전을 유지 관리하는 그런 기술이에요. 한전 기술, 우진, BHI 요 세 개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원전 하면 한전 기술, 우진, BHI 정도 보시면 되겠다. 이건 단기 재료겠죠. 그 다음에 어제 또 하나 나온 게 아주 또 이건 좀 영향력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거 렉라자 제가 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유한양행, 오스코텍 이 렉라자가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5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2단계 아주 중요한 단계를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시간 외로 모스코텍 유한량이 어제 좀 많이 올랐는데요. 그럼 약값이 7천만 원인데 건강보험 되면 300만 원이 되니까 지금 7천만 원 내고 할 수 있는 사람 국내 몇 안 되겠죠. 건강보험 되면 3천만 원인데 이 렉라자가 지금 비소세포 폐암으로서 아주 효과가 탁월하게 나타나서 우리나라 의사들도 다들 야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제대로 된 신약을 하나 하는구나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기술 수출을 많이 했지만 전부 다 발언받고 제대로 된 신약이 없었는데 우리나라에 30여 개의 신약이 지금까지 나왔지만 제대로 된 신약 같은 신약은 하나도 없었는데 렉라자가 이러다. 그래서 사실은 요게 오스코텍 유한양에게 오늘은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게 지금 오스코텍 유한양 강세 출발인데요. 영향을 미치고
이게 바이오 전반에도, 바이오 제약 전반에도 사실 굉장히 우리도 이제 할 수 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일본의 모든 산업에 대해서 비슷하거나 우위가 있는데 제약 산업만 유독 일본에 우리가 뒤처지고 있다. 하지만 그거는 곧 우리나라가 그만큼 성장할 여지가 있는 게 제약 바이오 산업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근데 그게 렉라자가 2단계 돌파했다고 그게 뭐 아주 큰 재료는 아니에요. 아주 큰 재료는 아닌데 중요한 거는 네, 이 렉라자 레이저 티닙이 10월 20일부터 24일, 10월 20일이면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ESMO 유럽 암학회 여기서 얀센 바이오텍이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하는데 이미 탑라인은 나왔고 성공이 다 나왔는데요. 이게 사실 굉장히 크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오스코텍 유한양행을 둘러싼 환경은 당장 어제 재료 하나로 끝날 게 아니고 다음 주 내내 주목을 받을 거고, 이거는 우리나라 제약사 전반에 긍정적인 줄 요인이라서 오늘 제약 바이오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제 이런 AI 관련주들, 엔비디아가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AI 관련해서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요. 기다렸군요. 10월 13일 금요일입니다. 하태미 경제TV 개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든든히